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용하시는 PC를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1가구 1PC 시대에는 PC가 생활의 필수 장비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르게 다양한 제조사의 여러 부품들이 조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기본 목록만 제대로 정해서 점검하셔도 문제없이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PC 점검의 기본 요소와 전반적인 점검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만 점검하셔도 문제없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거의가 이 인터넷 때문에 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검색을 한다든지 웹서핑을 하신다든지 인터넷 쇼핑을 하신다든지 SNS를 하신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인터넷을 다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인터넷 속도라든지 인터넷 사용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인터넷 속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100메가 인터넷, 500메가 인터넷, 1기가 인터넷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 속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 속도가 나오지 않는 느린 인터넷을 쓰신다면 정말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인터넷 속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자원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대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사이트는 따로 설치할 것도 없고요. 회원 가입도 필요 없이 바로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이라고 치시면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나올 거예요. fast.com이죠. 이 사이트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이 속도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NIA 스피드 인터넷 속도 측정인데요. 이것은 정보사회진흥원에서 하는 사이트인데 그만큼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단점이 있죠. 이 NIA는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때문에 속도 측정이 끝난 다음에도 이 컴퓨터의 리소스를 잡아먹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이 fast.com이나 벤치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ast.com은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바로 즉석에서 테스트를 해줘요. 지금 현재 인터넷 속도라고 나오고요. 아래 상세 정보 보기 들어가시면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끝나게 되면 다운로드 430, 업로드 440메가라고 나오고요. 지연 시간이라고 있죠. 지연 시간은 2ms에서 11ms이죠. 이 지연 시간은 여러 명의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차들이 많이 막히면 어때요? 속도가 느려지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 이하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시간대상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까지 나왔죠. 참고로 저는 500메가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430, 440 정도 나오죠?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느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40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셔야 되겠죠. 비용 똑같이 내고 느린 속도를 쓰면 그건 안 되겠죠. 체크를 하셔서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벤치비라고 있죠. 벤치비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아래쪽에 속도 측정하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속도 측정을 해줍니다. 제가 쓰는 통신사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쓰고 있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500메가급을 쓰고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요. 측정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전부 체크를 해주게 되겠어요. 보시면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는 지연 시간이 조금 더 나와요. 이거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00메가를 쓰면 한 450 이상은 나와줘야지 되는데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꼭 통신사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인터넷 쓸 때 자주 끊김이 있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할 때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 걸고 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 cmd라고 칩니다. 자, 커맨드라는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cmd 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ipconfig라고 칩니다. 자, 이 ipconfig는 내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ipconfig 치고요. 그 다음에 /all이라고 칩니다. 자, 모두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호스트 이름은 내 컴퓨터 이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입니다. 자, 여기서 게이트웨이와 DNS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공유기의 주소를 말해요. 자, 여기가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모니터가 있는 여러분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쪽에는 공유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이 이용하는 통신사의 서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유기 부분이 게이트웨이가 되겠어요. 자, 게이트웨이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통신사의 서버는 DNS 서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와 공유기가 연결돼 있고 공유기는 통신사의 서버와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해주는 거죠. 내 컴퓨터와 공유기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공유기와 통신사의 서버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망에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통신사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연결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 컴퓨터와 공유기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능은 핑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내가 테스트 파일을 공유기나 서버에다가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는 그 테스트 파일을 받고 이거 문제가 없어요 하고 다시 또 날려주는 거죠, 저한테. 자, 그래서 한번 가상으로 날려본 다음에 서로 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핑이라고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통신사에 연락을 하시면 핑 테스트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좀 더 빠르게 응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가 생겨서 전화하면 그쪽에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죠. 자, 그것도 전부 이 핑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핑이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요, 내 공유기와 내 컴퓨터 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게이트웨이 주소라고 나오죠? 이 게이트웨이 주소 그대로 써줍니다. 핑 쓰고 한 칸 띄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한번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자, 4개의 패킷을 보냈고 4개를 받았어요. 손실 없죠? 자, 시간은 0이에요. 왜 0일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내 컴퓨터와 공유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 시간 딜레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와 공유를 지나서 서버와의 문제가 없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사 서버에 또 핑으로 보내봅니다. 자, DNS 서버는 1차 서버를 보내주시면 돼요. 1이라고 돼 있죠? 그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칩니다. 자, 4개 보냈고 4개 받았고 손실 없죠? 일단 여기는 문제가 없네요. 자, 왕복 시간 최소 3, 최대 5ms이죠? 평균 4ms이네요.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죠. 통신사 서버는 굉장히 떨어진 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4에서 5 정도면 괜찮은 거죠. 평균 4 정도 되면. 자, 이러면 일단 내 컴퓨터와 공유기와 서버 간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DNS 서버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게이트웨이, 즉 내 공유기와 내 컴퓨터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랜선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공유기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 컴퓨터에 있는 랜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공유기에 문제가 없고 랜선에 문제가 없으면 내 컴퓨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공유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면 그때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게 되면 그 서버에서 공유기로 핑을 날려줘요. 또 그러면 공유기하고 서버 간에 주고받았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랜선과 내 컴퓨터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유기에 문제가 없고 이 서버에 보낸 DNS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럼 어때요? 그때는 무조건 통신사에 전화해서 AS 신청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랜선 체크를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이 랜 케이블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랜 케이블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랜 케이블을 보시면 여기에 UTP라고 써 있죠. 자, 이 UTP가 랜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에 보시면 CAT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AT가 랜선의 속도 규격이 되겠어요. 이 CAT 뒤에 나오는 숫자가 5일 경우, 5일 경우에는 100메가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100메가 속도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5까지는 괜찮아요. cat5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100메가 이상 되는 500메가, 1기가를 이용을 하실 때는 5E 또는 6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5E와 6의 차이는 똑같이 1기가의 속도를 지원을 하는데 100MHz냐 250MHz냐예요. 6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이 6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도 있어요. 그거는 10기가 인터넷일 때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 10기가 쓰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cat7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이 cat6까지만 써도 충분히 1기가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셨는데 나는 500메가 광랜, 1기가 광랜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케이블에 5라고만 써 있어요. cat5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면 무조건 바꾸셔야죠. 이 케이블 때문에 여러분 속도가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반드시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이 케이블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랜선이 의외로 단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분으로 싼 케이블 하나 가지고 계셨다가 혹시 안 될 때는 한번 다른 케이블로 꼽아보시면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훨씬 더 쾌적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의 보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상 항상 보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죠. 이 보안 관리를 잘 해주셔야 컴퓨터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안은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있죠. 예, 여기에 들어가시면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혹시 이 숨겨진 아이콘 표시에 보안 부분이 없으신 분은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윈도우스 보안이라고 있어요. 이 윈도우스 보안 들어가셔서 보안 열기 하시게 되면 똑같은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윈도우스 보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게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빠른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을 경우에 그 USB를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USB를 꽂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 실행이라고 나오죠. 자동 실행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자동 실행 하시는 순간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있죠. 자, 여길 체크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지금 검사라고 있어요. 자, 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뭘 검사할지를 물어보게 돼요. 여기서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USB 드라이브 있네요. 선택하시고요.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주게 돼요. 자, USB는 아무래도 용량이 하드디스크보다는 작기 때문에 금방 끝나죠. 1초밖에 안 걸렸네요. 16개의 파일을 검사했는데 위협이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전하게 쓸 수가 있겠죠. 특히나
외부에서 많이 이용하던 USB는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가 제일 많은 게 USB 타고 들어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쓰던 거는 꼭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가끔 일주일이나 2주 한 번씩은 빠른 검사를 이용을 해서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이렇게 빠른 검사로 해주시게 되면 속도도 금방 나오고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중요한 시스템 파일만 검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주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윈도우 디펜더라는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알약, V3 여러 가지를 많이 쓰시죠. 무료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무료 프로그램에 비해서 디펜더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시시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료 쓰시는 것보다 이 디펜더가 훨씬 더 좋습니다. 5, 6년 전 이상 전에는 이 윈도우에 기본 포함된 보안 프로그램이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쓰지를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 디펜더가 정말 좋습니다. 다른 거 깔아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자원만 잡아먹고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다 없애버리시고요. 디펜더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할 때 V3가 깔려서 실행이 되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두 개가 충돌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외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면 디펜더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인터넷 쇼핑이나 금융 사이트 이용하실 때 설치된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면 디펜더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숨겨진 아이콘 표시 눌러서 만약에 실행되어 있는 디펜더 외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측 버튼 눌러서 종료를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이 디펜더가 실행이 되겠죠. 이 윈도우 디펜더는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죠.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도메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죠. 자, 방화벽은 되도록이면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외부에서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다든지 바이러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방화벽이 켜 있어야지만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되도록이면 꼭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앱을 실행하든지 또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트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방화벽이 자꾸 막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어서 막는 건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막아요. 가끔 네이버나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끔 충돌이 나서 에러가 나서 그러는 건데요. 자, 그러실 때는 여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방화벽에서 앱 허용 누르신 다음에 풀어야 되는 사이트나 앱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되는 앱 및 기능이죠. 자, 지금 크롬이 있죠. 자, 크롬은 지금 켜 있죠. 이것은 통신하도록 아예 허락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크롬은 막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아무거나 끄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서버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인증을 받아야만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복사본을 쓰지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보안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는 그냥 이 디펜더 쓰시고요. 혹시나 좀 중요한 작업들을 많이 하시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고 이러실 때는 좀 더 안전하게 유료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유료 보안 프로그램들은 한 달 또는 1년 단위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안전한 프로그램이 노턴 시큐리티, 카스퍼스키, 비트 디펜더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비용을 지불해서 쓰시면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을 할 때도 아무 사이트 들어가더라도 안심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이상한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신다든지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시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라면 이 디펜더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 까실 필요가 없어요. 알약이나 V3 무료 프로그램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래에 내려가시다 보면 윈도우스 시스템이라고 있죠.
자, 이 윈도우스 시스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작업 관리자 들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관련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다든지 인터넷 쇼핑을 하실 때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자, 그러면 그게 계속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펜더가 훨씬 낫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그걸 사용 안 함으로 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보시면 처음에 컴퓨터가 실행될 때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자,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그럼 금융 사이트 들어가면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자, 거기 가면 다시 알아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실행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우측 버튼 눌러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시작 프로그램들이 쭉 나올 건데요.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HWP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자, 이게 계속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우측 버튼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꺼놓고 처음에 시정될 때 자동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카톡도 사용 안 함으로 꺼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 계속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동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되게끔만 막아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같은 것도 사용 안 하시는 분은 꺼놓도록 하세요. 컴퓨터 시동될 때 필요 없는데도 실행이 되면 계속 자원만 잡아먹으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라고 있죠. 자, 이거 음악 듣는 그런 사이트죠. 자, 이것도 윈도우를 설치하면 자동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필요 없으면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도록 하세요. 스포티파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닌 분들은 끄고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타나라고 있죠. 자, 이것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타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어에만 해당하는 음성 명령하는 앱인데 우리는 한국어기 때문에 영어 명령을 쓸 일이 없죠. 그리고 한글 윈도우에서는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윈도우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사용 안 함으로 꼭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실행할 때 쓸데없는 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앱 기록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 네트워크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네트워크에서 전송량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네트워크에 보시면 전송량이 많을 경우에는 컬러가 다른 컬러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네요. 이런 거는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52.8메가네요. 그림판 3D죠. 이것도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1메가, 0.3메가 이런 거는 뭐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는데 하여튼 양이 많은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엉뚱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뭔가 이상하죠.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뭔가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기본 기능은 상관이 없어요. 자, 윈도우 기본 기능이 아니고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가끔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컴퓨터에 붙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체크를 해주시는 걸 권해요. 자,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윈도우스 관리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컴퓨터 관리라고 있죠. 자, 컴퓨터 관리 들어갑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어요. 디스크 관리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들이 전부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부팅이라고 써있는 디스크를 찾으세요. 디스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저장 용도로 쓰는 게 있을 수 있고요. OS가 설치되는 디스크가 있죠. 일단 OS가 설치된 디스크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OS부터 체크를 해줍니다. 자, 여기 부팅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류 검사라고 있고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검사 버튼 누르게 되면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드라이브 검사합니다. 자, 이게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자, 이런 식으로 15초 남았음, 10초 남았음 나오죠. 자, 검사가 다 끝나게 되면 드라이브 검사했다고 나오고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죠. 만약에 오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는 바꿔주는 걸 권합니다. 자, 일단 일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이 점점 넓어져요. 나중에는 시스템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닫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최적화는 SSD는 할 필요가 없어요. SSD 하드디스크 외에 이렇게 돌아가는 하드디스크 있죠? 큰 크기의 하드디스크, 플래터가 돌아가는 하드디스크 있죠? 일반 HDD는 최적화를 해주시면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최적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 다음 일반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공간에서 사용 중인 공간 부분이 나와요. 자, 전체 용량이 465기가인데 그 중에서 103기가를 쓰고 있고 여유가 361기가죠. 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 전체 용량 중에 이 파란색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이렇게 넘어와서 자, 여기까지 넘어온 상태예요. 자, 이 구간을 하나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네 구역으로 나눴을 때 4분의 3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이상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속도가 갑자기 눈에 띄게 느려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4분의 3에서 4분의 2, 2분의 1, 이 구역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바탕화면에 데이터가 많다거나 할 경우 전부 D 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브로 복사해주고 지워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을 항상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드라이브 용량이 작아서 드라이브를 압축해서 디스크 공간 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건 쓰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컴퓨터 관리에서 좌측에 보시면 장치 관리자라고 나오죠. 이 장치 관리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느낌표나 물음표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은 드라이브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드라이브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보통 물음표가 나오는 것들은 네트워크 어댑터라든지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프린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데에 물음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물음표가 나올 경우에는 자, 해당 부분에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하나가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세요. 자, 드라이버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동 검색을 하거나 내 컴퓨터에서 찾아보죠. 자, 자동 검색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윈도우에서 최적의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해주게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그런데 만약에 찾지 못했다고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끔 전체 드라이버를 알아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드라이버가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 드라이버가 검색이 돼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물음표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보완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드라이버가 없더라도 내일 업데이트 되면 드라이버가 다시 설치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윈도우 업데이트는 꼭 제때제때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업데이트들은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 혹시나 설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설치되다가 컴퓨터가 꺼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설치가 안 되죠. 자, 그럴 때는 한 번씩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누릅니다. 자, 아래쪽에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윈도우 업데이트, 현재 최신 상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저는 지금 업데이트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설치 중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내가 다 업데이트 할 때마다 설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꼭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윈도우 보안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또는 윈도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설치돼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관리를 해주셔도 문제없이 항상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좀 더 고급적인 관리가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만 관리하셔도 충분히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 보신 김에 한번 바로 검사해보고 체크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